화장대 앞 낡은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72세 된 제 얼굴에 이제야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작년 봄 아들네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온 그날부터 시작됐는데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몸은 불편해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202동 301호 앞에 섰을 때의 그 적막함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아들이 구해준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엄마, 우리 집 근처니까 자주 올게요. 아들의 말이 그리웠지만 젊은 사람들도 바쁜 걸 알아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자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니까요. 짐을 정리하던 첫날 저녁 맞은편 302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쿵쿵. 마치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다음엔 젊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TV 소리도 크게 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아이고 저런. 우리 때는 벽이 얇으면 이웃끼리 서로 조심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야, 할아버지야. 오늘도 못 봤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302호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등이 굽으셨지만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미영아, 할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왔어. 내가 좋아하던 거.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계셨고요. 그런데 10분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불은 켜져 있는데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돌아가셨어요.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것처럼 저 할아버지도 뭔가 외로움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신 지 채 5분도 안 돼서 302호 문이 살그머니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고개를 내밀고 복도를 둘러보더니 다시 문을 닫았어요. 할아버지를 왜 안 만날까? 병이라도 앓고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패턴을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 7시 정각 그 할아버지가 302호를 찾아오셨거든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매번 보게 되었어요. 미영이야, 할아버지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미영아, 어제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건강하대. 너도 몸 조심해야 해. 우리 미영이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니? 매일 다른 반찬을 가져오시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302호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80살이 넘어 보이셨는데 눈가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혹시 맞은편 댁 미영이 본 적 있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군요. 사실 제 손녀딸인데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서요. 손녀라고요? 그럼 저 젊은 여자분이 할아버지 손녀였구나.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실례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내리셨는데 그 뒷모습이 마치 제가 아들 걱정할 때의 모습 같았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손녀가 결혼했으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그런데 매일 찾아오시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안 만나다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우리 때는 아무리 바빠도 어른 안부는 꼭 여쭤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302호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탕, 쿵. 평소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그 다음엔 젊은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할아버지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몇 번 말했어. 오빠, 제발, 오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편이야, 남편.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부싸움이라기엔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왔는데 302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신문이 문틈에 끼어 있었어요. 배달원이 신문을 넣다가 제대로 안 들어간 모양이었죠.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할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젊은 여자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늙은이가 자꾸 와서 우리 신혼생활 방해하는데. 남자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밖에 없으세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늙은이한테 매달려서 뭐하게.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쿵. 또 그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저 젊은 남자가 일부러 손녀와 할아버지가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많은 제가 젊은 부부 일에 끼어들어도 될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그 애타는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어요. 미영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리는 젊은 여자의 흐느낌 소리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주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파트 화단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302호에서 그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제 눈엔 다 보였거든요. 칠남매를 키우며 온갖 상처를 봐온 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미영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이건 그냥 문에 부딪혀서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하지만 더 추궁하기엔 처음 만나는 사이였죠.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혼자 살다 보니 말상대가 그리워서요. 미영 씨가 주춤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이름이 미영이에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나이는
올해 72이에요. 미영 씨는 31살이라고 하셨어요. 제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였죠.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 정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신혼이니까. 제 말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 그런 걸까요? 어머, 왜 그래요? 할머니, 혹시 저희 할아버지 보신 적 있어요? 네, 매일 아침마다 오시던데요. 정말요? 아직도 오세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매일 7시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도,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소매를 걷어 올리셨어요. 팔에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할머니, 저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미영아, 남편이 할아버지 만나는 걸 금지했어요. 친구들도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처음엔 신혼이니까 당분간만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찻잔을 든 미영 씨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오시는 걸 알고 더 화를 내요. 할아버지가 올 시간엔 아예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어머, 그럼 할아버지는? 네.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일부러 안 만나는 줄 아실 거예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참고 있어요? 어디 가겠어요? 친구들과도 연락 끊었고, 직장도 없고, 할아버지한테 짐만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때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미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어떡하죠? 여기 있는 걸 알면. 미영 씨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아침 7시 할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혹시 미영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 집에서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너무 자세한 건 피했어요. 미영 씨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위분이. 아니에요. 제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미영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영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웠거든요.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둘뿐인데 그럼 더욱 미영 씨를 구해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법적으로 부부인데 방법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가 사회복지사인 걸 기억해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미영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미영 씨가 할아버지만 믿고 버티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가정폭력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돼요. 그리고 상처 사진이나 며느리가 여성 긴급 전화번호와 상담소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다음 날 저는 미영 씨를 다시 제 집으로 불렀어요. 미영아, 할아버지 만났어. 미영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구하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계셨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참고 도움을 받자.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 미영아, 제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칠남매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어. 잘못된 걸 참고 넘어가면 더 큰 잘못이 생긴다는 거야.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계시는지 알아? 매일 아침 찾아와서 빈 문만 바라보고 가시는데 미영 씨가 드디어 결심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미영 씨의 상처 사진을 찍고 상담소에 연락해서 임시보호시설을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 미영 씨의 남편이 출장 간 틈에 모든 걸 실행했어요. 할아버지, 미영아.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8개월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둘 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미영아. 할아버지가 못나서 못 지켜준 거야.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미영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아침 7시 302호에서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그래, 우리 미영이. 할아버지가 금방 나갈게. 이제는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함께 살고 계세요. 미영 씨는 이혼 절차를 밟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할머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 씨와 할아버지가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낡은 손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72세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구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지혜와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미영 씨와 할아버지를 보며 매일 생각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이웃의 소중함을, 그리고 작은 용기의 소중함을요. 창밖을 보니 봄이 왔어요. 화단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어요. 저희에게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